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요, 여의도 33배 규모의 공원이 사라질 것이다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막고자 지방채 무려 1조 3천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원 일몰제가 가져올 파장과 서울시의 대책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최현실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시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영 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의 33배 규모의 그 공원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도시공원 실효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도시공원이 결정이 되고 20년 동안 예. 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공원 지정한 효력을 잃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결정하고 예.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것인데 예. 2020년 7월 1일에 실효위기에 있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체 공원이 2181개소인데 예. 그 면적이 114.9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개소수는 비록 작은 116개소지만 예. 면적은 한 95.6제곱킬로미터가 돼서 어허. 이거로 보면 서울시 공원 전체 면적의 8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의도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니까 예.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효위기의 공원 면적은 한 33배 정도가 해당이 되는 셈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 예전에 도시계획법에는 뭐 일단은 그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나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이제 이 법안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예. 2005년도에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헌재에서는 도시공원이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예. 20년도 짧다. 이대로 가다가 대규모 해제가 우려된다라는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고요. 예. 그리고 토지의 강한 사회적 기속성을 본다면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예. 재산권의 침해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기능이 더 크다. 예. 임야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서울시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이 이제 헌법의 재산권 침해 부분을 갖다 꼼꼼히 따져보니까 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맞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공원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도시공원 중에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13.8배 정도 가량인 40.28제곱킬로미터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진짜 전체 그 지금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면적의 대략 한 뭐 40% 정도 되는 그 규모가 사유지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규모예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해도.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 소유지가 많은 거예요? 왜 그 공원 지정했을 때 대부분 국유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1971년도에요. 예. 공원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유지까지를 예.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원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시에서 재정에 있어서 우선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국유화를 못하고 현재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우면산 그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무려 75%가 사유지다. 네. 엄청납니다. 지금 우면산 같은 거는 그럼 정말 세곡 근린 공원은 99%예요. 그러면 저런 데는 아예 공원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죠. 자신이 뭐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이사 간 사람, 네. 세곡동 쪽의 주민들이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럴 때에 시민들은 어떤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미 해제될 경우에는요,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더 이상 공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여태까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 기분 나빠서 이게 일부러 막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예. 현행법상의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해제되면은 공원에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펜스 철조망을 쳐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해제될 경우에는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뭐 4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공장도 들어설 수가 있어요. 공장이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파트가 값이 비싼 거는 주변 공원 때문이었는데요. 예. 이사 갔는데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그 중간에 산이 없어지면서 공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민원 전화도 저도 받은 바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이 공원이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거의 반백년 유지가 되는데요. 예.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축사는 지을 수 있다네요.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할 텐데, 그렇죠. 예, 갑자기 그 정말 좋은 공기를 뿜어주던 공원이 축사를 아낀다. 그러면 그야말로 난데없이 그 뭐 하루 아침에 뭔가를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도시공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그 밀집된 그런 주거 환경에는 공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도시에 허파고 도시 네. 시민들이요. 돈 안 내고 쉴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도시에서 공원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서울시에서도 재난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촘새먼지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의 숲에서 40%가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로운 거죠. 그리고 나무 한 그루당요, 1년에 금 10톤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축적해주는 아주 고마운 공원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정말 그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구나를 평가하는 척도로도 사용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 특집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도시에 바람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바람길을 만들면 결국은 나무 같은 걸 심어서 그 쪽에 그 어떤 그늘을 많이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주거나 그 강 같은 게 흐를 수 있게 물길을 만들어주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그야말로 미세먼지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있는 공원까지 없애버리면 미세먼지 문제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공원 정책을 빼고 미세먼지 정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사유지를 사드리겠다. 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쉽지가 않죠. 지금 돈이 일단 없다면서요. 예,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공원 중에서 사유지를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한 13조 7천억 정도가 돈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시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우선 2020년까지는 법적으로 이렇게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예. 저희가 먼저 우선해서 땅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예. 법적 매수 청구지, 예. 그다음에 소송을 패소한대, 네. 그다음에 개발이 우려되는데 앞으로 예. 공원이 해제되면 개발이 우려된다 예. 이런 땅, 그다음에 공원 시설이 들어갔거나 앞으로 들어갈 땅 이런 때를 우선 보상 대상지로 해서 먼저 2.33 제곱킬로미터를 보상할 거고요. 예.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약 1조 6천억 가량이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사유지 전체 보상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보상을 다 하려면은 13조보다는 아마 최근 3년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할 땐 훨씬 더 들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뭐 서울시는 이걸 대비해가지고 땅 그 미리 사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다음에 2002년부터 예. 2017년까지 한 1조 8,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용지 4.92제곱킬로미터를 확보를 했지만 예. 어쨌든 이거는 절대 부족하고요. 앞으로 올해 보상비만 해도 1,127억을 확보했고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사유지는 최대한 보상을 해갖고 지금 공원을
저희가 충분히 지키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 시장님들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16년 동안 1조 8천억밖에 안 썼어요. 올해 1조 6천억을 쓰겠다고 지금 3년간 얘기를 하고 1조 있는데 6천억. 예. 3년간. 네네. 그런데 16년간 1조 8천억밖에 투입 안 했고 공원용지 확보한 게 4.92 제곱킬로미터네요. 그러니까 네네. 과거엔 땅값이 좀 지금보단 싸니까. 아니 싸서 싸는데도 이 정도면은 네. 진짜 너무 안 산 거죠 그동안. 딴 데다 쓴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더. 부분은 굉장히 그 뒤로 밀렸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전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참 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금 일단 1조 3천억으로 순차적으로 매입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번 지금 확인해 볼까요? 그래픽으로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할까요?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지금 공원 모습이 지금 현재 맨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맨 좌측. 근데 그 다음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지금 우선 보상 대상지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만약에 공원을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짜투리로 전부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상 대상지 2.33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예. 그걸 다 보상을 할 겁니다. 예. 2020년까지. 예. 그리고 2단계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가운데 있는 저 그림처럼 2단계 보상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공원이 이렇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공원을 어느 정도 정형화하고 예. 마지막에 보이는 거는 저희는 마지막까지 공원의 지금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표현한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그 공원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저 바로 옆 예, 모습이 그러니까 되는군요. 좌측에서 두 번째 모습이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을 좀 우리 시민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진짜. 전체가 공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게 갑자기 저렇게 공원 파편화되죠. 조각들이 예, 됩니다. 파편화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지금 20년까지 돈 주고 사야 그나마 저 모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은 미봉책이다. 이래갖고 해결될 수 없다. 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지만 일단 지방채 발행은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공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 1조 6천억 원을 저희가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네. 시정부에서는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해마다 쓰고 남은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쓰고 남은 돈,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면은 그 지방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이것도 또 하나의 빚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사실 도시공원은 우리 현 세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쓰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서로 십시일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예산 그 세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현재의 그런 쓰고 있는 그 예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들 여태까지는 그 개발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크다란 이익이 들어갔고 보호 지역은 예. 주민들은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들을 저는 피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세금은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시유지 다른 곳들과 이렇게 맞바꾸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네네. 좀 예를 들어 지가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네네. 맞바꿔 주어서 다른 쪽으로 보상하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보상을 진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도 참 궁금한데 매입 전까지 어떤 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묶어둘 수 있긴 합니까? 예, 지금 현행법상에는요, 예.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2005년도에 헌재 판결에서 이게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하고 그거에 관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이 있으니 행정부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의 그 허락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자체장은 현재 이제 국공유지도 지금
지금 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공유지도 시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장기간 관리하면서 서울시처럼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전까지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내가 내 재산 행사하지 못했고 이제는 또 그 풀리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또 묶여서 또 제한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도시공원의 또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이 지정되는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저희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 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고 또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구역 전환 시에는 기존 공원에서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예.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도 개정하려고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땅한테는 이제 세금을 좀 안 걷겠다 이런 얘기군요. 안 걷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 얘기고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도시민의 여가 활용 시설인 휴양림이나 예.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렇게 해서 토지 적절하게 소유주도 적당한 수익 정도를 얻을 수 있게 토지 보상을 소유주도 하게 해준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제 이 13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왜 서울시가 서울시 돈으로만 다 사야 되느냐. 아니, 정부는 전체 세금의 80%를 가져가는 가져가죠. 정부는 그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사실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실효에서 좀 제외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좀 실현해달라 이러고 예. 저희가 계속 국토계획을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지금 개정하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 할 것 같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가 목적인 만큼 국공유지는 사실 개인의 재산권 침해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딱 묶어놓은 거 중에서 네. 이제 국공유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서울시가 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20년이 지났으니 이것도 해제해야 된다. 예. 이걸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국공유지라면, 아니, 국가의 땅이든 시의 땅이든 네. 사실은 공공기관의 땅이고 그게 무슨 개인의 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걸 해제하면 우리가 가져가서 딴 거 할래. 이 국가랑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따라서 예. 그 사건을 침해한다라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국공유지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공유지가 공공의 목적인 공원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당연히 국공유지는 공원에서 실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서울시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지금 계속 근데 건의를 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처가 이제 국방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각 중앙부처가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중앙부처의 약간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군사시설을 다른 데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새 나가는 그 국방 예산이나 좀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뭐 의지만 있다면 정말 예. 이제 새로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장관들이 있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가만 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을 좀 줘서 이 사유지를 네. 좀 더 살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실효를 제외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국공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돼서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분명히 이건 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효 제외 요청하면서 이 공원 지정이 사실 70년대에 지정된 게 맞습니다. 77년 예. 건설부 고시로 국가에서 예. 지정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게 국가사무에서 지금 지방사무로 위임이 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방 고유사무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다 전액을 부담시키는 건 좀 부당하니 50%라도 국비를 보조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또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당시에는 정말 시장, 뭐 도지사를 전부 국가에서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선이었죠. 국가의 그 위임 받아가지고
임명된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참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국가교통부가 2009년에 그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얘기를 어떤 대책들을 갖다 내놨는데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토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 난리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해제하는 대신에 이 30%는 아파트 개발을 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는 형태의 제도인데요. 예. 이러한 제도는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일본에서 딱 하나 그것도 소규모로 있었던 사례를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원래는 자연공원 구역 제도로 갔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 도시공원 중에서도요.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접근성도 좋고 아름답고 주변에 그 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곳만 지금 숲세권 아파트로 아주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파트가 들어와서 분양이 되려면 좋은 그렇죠. 알짜박이 땅이어야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진짜 개발도 불가능한 산을 국민들에게 주고 알짜 땅은 아파트 개발로 준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을 하는 이 제도 어떻게 하면은 그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이거 팁인데요. 예. 올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이거 올 6월까지 막으시면은요, 이 이후에 진행하기는 실효를 앞두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숲세권 아파트들을 짓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네, 실제로 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을 철저하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시민들이 쓸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과장님 어떤 현실적인 대안 좀 더 저는 있겠습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역량을 다해서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바라는 제도적인 예.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예. 일단 자연공원 구역 제도 예. 정말 시민분들이 새롭게 신선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매입한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곧 남았는데요. 전국의 시민들도 이런 서울시 정책 을 봐서 아니 서울시는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못하냐 네. 왜 우리는 공원이 줄어야 되냐 해제돼야 되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 동네 공원 지키기 온라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 입법 운동으로까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 사례가 화랑유원지 있잖아요 안산에. 네, 그 네, 화랑유원지에 그 생명안전공원 만드는 거는 막 반대를 하시면서 이런 거는 왜 안 반대하실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전체 공원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네, 네. 내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공원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 땅값 떨어지니까 싫다. 이런 생각들 이제는 좀 정말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7월 1일 어느 날 문 딱 열고 나갔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갔는데 갑자기 막혀 있습니다. 네. 철조망으로 토지주가 땅을 막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미세먼지가 이렇게 창궐되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네. 도시공원을 지키는 아까 말씀하신 맹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네.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시고 토론회에도 참여하셔서 네. 적극적인 시민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서울시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자기 소중한 것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공원, 여태까지 반백년 지켜온 도시공원 지금 와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켜서 미세먼지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삶의 여유도 찾을 수 있는 도시공원 반드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미세먼지 대책들 빨리 내놔라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지키면서 이런 대책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최현실 과장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영 국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